오늘부터 스위치온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셀렉스 프로핏 초코맛 먹어주고 점심에도 셀렉스 프로핏 초코맛 먹고 있어요. 식사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집에서 문제집 가져와서 공부하면서 점심시간은 보냈어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생리가 끝나고 시작하는 걸 권장하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부득이하게 오늘 생리가 시작되면서 스위치온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식욕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먹을 게 땡기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퇴근하고 바로 킥복싱 하러 왔습니다. 킥복싱 하러 온 김에 잠시 바디 체크 해보면 어느 정도 배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최근에 사실 살이 한 2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한 지금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도 프로틴 마신 후에 너무 굶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에 있는 아스파라거스를 전자레인지 찐 용기에다가 쪘어요. 올리브 오일 살짝 뿌리고 소금 간만 살짝 해서 먹었어요. 스위치온 식단과 허용식품이 약간 기억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서 챗 GPT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먹을 때도 굽는 거보다는 쪄서 먹는 게 좋겠다고 추천을 해서 전자레인지 찜 용기에다가 쪘습니다. 2일차도 똑같이 3끼 셀렉스 프로핏 마시고 간식으로 셀렉스 프로핏 마신 다음에 저녁에는 간단하게 아스파라거스 쪄서 올리브 오일이랑 소금 쳐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3일차도 똑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4일차 식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심에는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3일차 저녁을 먹은 후에 4일차 점심밥 도시락을 쌌는데요. 노브랜드 닭가슴살, 현미귀리 곤약밥, 시금치, 동치미무 이렇게 쌌습니다. 스위치온은 운동도 틈틈이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날은 복싱을 했고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오늘은 집에서 자전거 30분 정도 타줬습니다. 4일차인데요. 그동안 부었던 배도 좀 들어갔고 약간 뱃살도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6일차 때는 너무 영상이 추해가지고 보여드릴 순 없는데 달리기 대회를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가서 회랑 대게찜이랑 그리고 해산물 찜을 먹었습니다. 7일차, 이제 1주차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옆에서 닭갈비 먹는 동안 저는 저만의 저녁을 따로 준비했어요. 사실 전날 노량진에 가서 대게랑 회를 먹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메뉴가 허용범위 안에 있는 메뉴여서 그런지 몸무게가 많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특히나 공복에 달리기 운동을 해서 그런지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7일차 이날도 사실 저녁은 프로틴만 간단하게 먹는 식단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시간이 한 5시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약간 출출하길래 허용식품 안에서 가능한 재료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간식을 좀 만들어 먹었어요. 두부 반물을 으깨서 물을 쫙 짜준 다음에 참치랑 그리고 조미 김가루를 얹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양배추도 집에 있어서 양배추 쪄가지고 양배추에 싸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짜니까 마치 리코타 치즈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데 전 노브랜드 파우치 참치를 즐겨 먹거든요. 이게 캔으로 된 거보다 타기도 쉽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담백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추천해요. 이게 맛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김이랑 참치가 많이 짜지 않아서 아주 담백하고 맛있어요. 마침 저당 볶은 고추장이 집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찍어 먹어보려고 했어요. 이 정도는 조금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무튼 닭갈비를 앞에 놓고 이런 걸 먹고 있는데
너무 참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또 참을만 했습니다. 물론 먹고 싶기도 했지만 이때까지는 진짜 참을만 했어요. 저녁으로 프로틴 마시고 실내 자전거 30분 타고 이렇게 1주차는 끝! 2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허용식품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 기념으로 아침에 디카페인 두유 라떼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프로틴 먹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시금치를 싼 도시락 먹었어요. 퇴근하고 나서 이날은 복싱을 갔고요. 바로 복싱을 가기 위해서 퇴근 전에 자리에서 서브웨이 베지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샐러드의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레드 식초로만 간단하게 했고요. 그랬더니 이날 진짜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프로틴만 먹고 정말 참았는데 진짜 이날부터가 뭔가 시작인 느낌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허기가 진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2주차가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허기가 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도 막 먹고 싶고 특히나 저는 빵이랑 과자 같은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때부터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운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그 다음날 점심에 먹을 점심 도시락을 쌌습니다. 주말에 먹었던 것처럼 두부랑 참치를 비벼가지고 밥 위에 올려서 간단하게 가지고 갔어요. 9일차 아침도 프로틴 먹은 다음에 저를 위해서 스타벅스 디카페인 소이 라떼를 마셔줬습니다. 점심은 어제 저녁에 미리 싸둔 도시락입니다. 렌즈 돌릴 건데 바보같이 김을 뿌렸어요. 그래도 아주 맛있었답니다. 제가 사실은 치트키로 조금 남은 잠봉을 살짝 구워가지고 중간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포만감 있고 맛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 그러니까 2주차 때부터 입맛이 도는 거예요. 1주차 때는 엄청나게 식단을 절제를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2주차 때는 허용 음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입맛이 돌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 이렇게 과자가 쌓여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참고 있습니다. 11차도 프로틴과 두유 라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점심 도시락 메뉴는 밥, 계란 후라이 2개, 치즈, 그리고 닭가슴살입니다. 11일차, 오늘도 프로틴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점심은 닭가슴살 추가한 연어 포케 먹었고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타르틴 샌드위치를 참고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간식으로 마셨습니다. 저녁은 생일이라 미리 예약해놓은 라망시클에 가서 맛있는 저녁 먹었는데요. 사실 후회 전혀 없고 이날 먹을 때도 그냥 마음 편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망시클의 후기는 다른 브이로그로 편집해서 가지고 올게요. 배부르게 먹고 바로 집으로 가진 않았고요. 남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30분, 40분 걸어 올라갔는데 이게 산책이 아니라 완전 등산이더라고요. 오늘은 24시간 단식을 하는 날입니다. 일단 복싱 가기 전에 포케를 먹고요. 포케 다 먹은 다음 바로 운동을 가서 복싱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낮잠을 푹 자면서 24시간 단식을 버텼어요. 역시 잠이 최고입니다. 이제 13일차 단식은 점심때 끝나고 이제 점심으로 아주 맛있는 샤브샤브를 먹으러 간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름이 샤브샤브를 갔는데요. 이제 뷔페니까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이 눈에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허용식품 안에서 허용 가능한 먹을 수 있는 친구들만 담아서 먹었고요. 나머지는 샤브샤브로 두둑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탄산이나 등등등은 절대 먹지 않았고 디저트도 마찬가지로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단식 고생한 저에게 보상으로 두유 라떼를 선물해줬습니다. 저녁은 고등어 구이와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반찬들을 먹었고요. 그리고 간만에 아이허브 쇼핑을 했는데요. 아이허브에 이런 2주짜리 프로그램으로 슬리밍 티가 있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마시는 차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뭔가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진 않지만 어차피 물도 많이 마셔야 하고 저도 차 마시는 걸 좋아해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 실제로 마셔보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도움이 되는 효과는 없었지만 좀 화장실을 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14일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몸무게를 잽니다. 전 사실 원래도 공복에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스위치온 하면서는 더 열심히 쟀습니다. 점심에는 삼계탕을 먹었고요. 국물은 가급적 먹지 않고 살만 골라 먹었고 찹쌀은 조금 가라앉은 거 몇 숟갈만 국물 빼고 먹었습니다. 저녁은 고등어 구이하고 양배추와 계란 남은 거를 좀 볶아 먹었어요. 양배추 진짜 볶으면 너무 맛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좀 했습니다. 러닝을 한 3km 정도 뛰어줬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2주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부터는 3주차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저는 이 뒤에 여행 일정상 3주차까지만 스위치온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4주차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3주차까지만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맛보기로 3주차까지만 하고 마무리는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고요. 이제 3주차부터는 기다리던 토마토와 바나나가 허용식품에 포함됩니다. 더불어서 베리류의 소량의 과일도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할만한 식단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비는 넘겼으니 3주차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차 3주차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은 바나나와 프로틴으로 시작했고 점심은 어제 산 토달복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베리와 바나나를 얹어서 그릭 요거트도 좀 싸왔어요. 미처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날 저녁은 두부를 김치랑 같이 먹었고요. 그리고 운동은 복싱을 다녀왔습니다. 16일차 점심은 사진이나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간단하게 참치를 넣은 주먹밥을 싸서 가져갔습니다. 저녁은 따끈따끈한 수제 순두부에 참기름과 그리고 김가루를 얹어서 아주 포만감 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뭔가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디저트를 먹게 됐는데요. 그릭 요거트에 냉동 베리를 올려서 먹었습니다. 꿀 같은 건 추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망설여지고 고민될 때는 챗GPT에 물어보면서 먹었는데요. 여러모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일찍 나가야 돼서 오늘은 일찍 잡니다. 17일차 아침도 프로틴을 마셨고요. 점심은 주먹밥을 싸왔습니다. 밥은 간을 하지 않았고 계란 후라이 치즈 한 장, 그리고 어제는 참치를 넣어왔는데 오늘은 닭가슴살 햄을 넣었어요. 이렇게 두 덩이를 먹었습니다. 3주차에는 2번의 단식이 필요한데요. 이날이 바로 24시간 단식 첫 번째 날입니다. 일찍 집에 오게 돼가지고 달리기를 하러 나갔어요. 평소 먹지 않으면 그만큼 운동 아웃풋이 안 나오는 타입인데 24시간 단식이 조금 익숙해졌는지 이날은 달리기 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아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수월하게 첫 번째 단식을 마쳤고요. 18일차 아침까지 단식을 종료하고 12시 반쯤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날은 점심을 도시락 싸오지 않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식 메뉴를 찍었어야 되는데 또 깜빡해버렸습니다. 메뉴는 돼지불백이랑 밥이었고요. 가급적이면 오뎅 같은 반찬은 먹지 않았고 나물 반찬만 집어 먹었고 그리고 밥은 반 공기만 먹었고 사실 찌개도 있었는데 찌개는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 속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제 저녁 메뉴인데요. 닭가슴살 한 덩이와 고구마 반 개 그리고 염증 스프를 먹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2주차 결과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실 이때부터 제가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몸무게 정체기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전혀 몸무게나 체지방 그리고 근력량의 변화가 있지 않았고 오히려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끼니 때마다 마음을 자꾸 다잡고 어쨌든 조금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챗GPT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이 정체기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브에도 정체기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봤고 그래서 일단 제가 너무 적게 먹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탄수화물의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 먹는 양도 조금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폭 늘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포만감 있게 더 먹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게 먹으면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배란기 주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식단은 지키되 양은 조금 늘려가면서 특히나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좀 늘려서 정체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9일차를 맞이했는데 일단 아침은 당연히 똑같이 프로틴을 먹었고요. 점심엔 팀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딘타이펑을 가게 됩니다. 정말 많은 메뉴들을 시켰는데요. 그중에 채소나 완탕, 샤오롱바오 정도만 먹고 나머지 튀긴 음식 정말 절제를 했는데요. 칠리새우 1개만 먹었고요. 대신 양을 엄청 조절해서 먹었어요. 후식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습니다. 저녁 메뉴는 닭가슴살 한 덩이, 염증 스프, 그리고 순두부에 들기름 조금 넣어서 먹었고요. 김이랑 깍두기까지 곁들였습니다. 아무래도 낮에 만두 같은 것들을 먹었다 보니까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좀 절제했어요. 라고 끝나면 정말 해피엔딩인데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서 또 뭔가가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의 허락을 받고 꿀떡을 먹었습니다. 이제 20일차, 오늘과 내일 이틀이면 스위치온 3주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저는 지금 후반부로 올수록 한 가지 좀 실수를 한 것이 간식으로 먹어야 되는 프로틴을 자꾸 깜빡하고 안 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날도 이제 거의 막바지다 보니까 아침에 프로틴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었는데요. 베리를 올린 그릭 요거트와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실 식단이 거의 이제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금기식을 이제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날 아침에 사실 제가 인바디를 쟀거든요. 근데 저의 어떤 작전이 통했는지 갑자기 체지방이 1kg가 빠진 거예요. 정체기를 극복했다라는 신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로 눈바디로도 뭔가 배가 쏙 들어가고 확실히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탄수화물을 조금 늘려서 좀 자유롭게 먹자 했던 저의 어떤 전략이 이게 맞았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빵 한 조각, 사워도우 한 조각 정도는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날은 조금 마음 편하게 사워도우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고 그릭 요거트에 같이 먹었습니다. 일단 먹고 싶었던 당근 라페가 들어간 이 샌드위치를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특히나 아침에 쟀던 인바디 결과가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때는 외식을 하게 됐는데요. 오후에 엄마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가게 되어가지고 최근에 제 생일이기도 해서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우마카세 집을 예약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 제가 위가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있었고 또 음식 양이 많은 것도 있어서 사실 거의 다 먹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 나온 햄버거라던가 그리고 이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아무튼 공연은 재밌게 보고 나왔고 사실 아침부터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이제 외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식단은 거의 망가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단식은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3주차에 두 번째 24시간 단식을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전날 복싱을 너무 빡세게 해서인지 살이 지금 1kg가 빠져서인지 이날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그냥 산책 정도 가볍게 해주는 걸로 마무리하고 24시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오전까지 24시간 단식을 이어가는데 약간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됐을 때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근데 조금 건강식으로 챙겨 먹었는데요. 전복 달래장이 들어간 비빔밥을 먹었고요. 계란 후라이 2개를 넣어서 단백질을 추가로 보충을 해줬고 그리고 추가로 돼지갈비랑 얼른 먹어야 되는 두부 반모가 있어서 같이 반찬으로 곁들였습니다. 완벽하게 단백질 식단이죠. 근데 솔직히 어저께 아무리 제가 1kg가 빠졌다고 하고 또 24시간 단식을 하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 거의 식단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환장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날 아침에도 제가 인바디를 쟀거든요. 근데 1kg가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근육량은 또 추가로 올라갔고. 제가 진짜 식단을 놓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게 진짜 환장 포인트인 거죠. 정체기를 극복한 건 좋은데 약간 배신감이 든다거나 할까? 아무튼 조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더 저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저 과자 뜯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부터 사놨던 과자거든요. 드디어 먹는데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끝으로 갈수록 망해버린 스위치온 다이어트지만 그래도 3주까지의 기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인데요. 마지막 저녁은 낮에 과자도 먹고 여러 가지 치팅을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없는 식단으로 구성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미리 사두었던 냉동 대패 삼겹살 한 팩이 있었는데요. 굽지 않고 전자레인지 찜 용기에 쪘습니다. 그리고 애호박을 살짝 구워줬어요. 애호박도 쪄먹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채소는 몰라도 애호박은 굽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구워줬고요. 너무 먹고 싶었지만 사놓고 먹을 수 없었던 브라타 치즈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당 볶음 고추장에 고기 찍어 먹었는데요. 여러분, 저당 볶음 고추장 꼭 사세요. 탄수화물 없이도 정말 너무너무 배부르고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먹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운동을 나갔다 왔습니다. 이 3km 러닝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스위치온 끝! 안녕하세요. 그동안 브이로그에서 잠깐 제 얼굴이 나온 적은 있었는데요. 뭔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아직 많이 민망해가지고 미모티콘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위치온 3주를 이제 진행을 했고 다 끝나가지고 제가 어쨌든 느낀 점 같은 것들을 또 결과를 함께 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난이도, 제가 느낀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총괄적인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계기는 사실 최근에 회사에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살을 많이 뺐어요 하는 이야기를 막 듣고 사실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도 한창 이렇게 좀 핫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뭐 좋은 결과를 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살이 조금 올랐는데 원래 제가 겨울에는 살이 좀 오르고 여름엔 또 그만큼 다시 빠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1, 2kg 정도 쪄도 좀 조절을 하면 또 금세 내려가고 약간 이런 식인데 최근에 조금 살이 찐 게 뭐 조절을 하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스위치온 얘기를 듣고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왔습니다. 마침 그리고 여행이 잡혀 있어서 여행 전까지 뭐 한 1, 2kg라도 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준비에 대한 내용. 뭐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좀 시작부터 굉장히 초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식단 관리를 했어요. 갑자기 너무 안 먹던 것들 위주로만 먹고 이러면은 힘들 수 있잖아요. 막 안 먹던 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다 뭐 프로틴으로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는 루틴이니까 좀 몸이 적응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 수 있게 약간 식사량에 대한 조절이라던가
그리고 식단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맞추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다이어트 시작 전이라고 보통 뭐 최후의 만찬이다 해가지고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야식 먹고 이러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주차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첫 주차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1일이 시작되는 날부터 생리도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생리 주간 때 그렇게 식욕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원래 좀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보니까 몸이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식욕이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첫날부터 3일차까지는 정말 너무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4일차부터 이제 몸도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데, 사실 1, 2, 3일이 지나고 나서 4일차부터는 점심 때 또 밥을 먹잖아요. 그런 점도 있거니와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에서의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한 1년이 넘게, 1년 반 정도를 넘게 아침마다 프로틴 하나와 단백이를 고정적으로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침 식사로 프로틴을 먹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 굉장히 쉬웠다. 그리고 점심 식사로 먹는 이제 식단 같은 경우에도 구성을 할 때 아무래도 계란 같은 거는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란 뭐 후라이를 해가지고 먹고, 뭐 또 마침 시금치 나물을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뭐 그런 거 곁들이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또 수월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2주차 때 너무 힘들었어요. 2주차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주차 때는 딱 그 황금기라고 하는, 생리가 끝나고 황금기라고 하는 그 시기잖아요. 딱 시기상. 그래서 살이 제일 잘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살이 잘 빠질 거라고 여겼지만, 일단은 그때부터 정체기가 시작됐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시작했고, 앞에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 이걸 내가 계속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고민이 됐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 첫 주차 점심 때 먹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저녁만 추가가 돼요. 탄수화물 없이. 근데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재료를 가지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사실 건강식을 되게 추구하고 주변에서 건강식 위주로 먹는다, 몸에 안 좋은 거 잘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좀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밥이랑 계란 후라이 먹더라도 치즈 한 장 추가하면 더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는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허용 범위에서 이제 없는 상태에서 밥 없이 뭐 양배추만 볶아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조금 뭐 닭가슴살 좀 지루하니까 뭐 생선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주차 때는 2주차에 대한 대비가 좀 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 거기다가 또 정체기까지 왔다 하다 보니 2주차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체기는 3주차 중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3주차가 되면서 좀 더 수월했던 건, 3주차가 되면서 허용식품에 토마토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평소에도 토마토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너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저녁에 밥을 더 먹을 수 있다는 건 크게 뭐 저한테 메리트가 없었고, 토마토가 허용식품에 들어갔다, 바나나가 허용식품에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그리고 제가 1주차부터 그릭 요거트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허용식품 내에 뭔가 토핑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릭 요거트만 그냥 퍼먹었어요. 그때
마침 냉장고에 냉동 베리가 있었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3주차가 되면 반드시 베리를 올려서 그릭 요거트를 먹어야지 라는 그 희망으로 사실 참았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3주차가 도래를 해서 베리를 얹은 그릭 요거트를 먹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기쁨이 있어서 3주차 때는 그 기쁨으로 이제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체기는 계속됐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의 힘듦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난이도 순서를 따져보면 가장 힘들었던 건 2주차 때, 그리고 3주차 때, 그리고 가장 덜 힘들었던 게 1주차.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변화와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끝내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제가 체중으로는 한 2.3kg 정도를 감량한 거거든요. 그리고 골격근량은 그대로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원래 유지하던 24.78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원래대로 회복됐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체지방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제 체지방이 20.5에서 시작을 했는데 17.8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숫자예요. 뭐 양 자체가 많이 줄지 않아서 별로 못 뺐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이 체지방 17이라는 숫자를 저는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27이라는 숫자를 본 게 18년도더라고요. 거의 7년 만에 이 숫자를 본 거였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도 계속 다이어트를 이어가고 식단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제가 체지방률은 중간중간 리포트를 안 넣어놨는데 체지방률은 3.1%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근육량은 유지가 됐는데 체지방이 2kg가 넘게 감량이 된 상태다 보니 체지방률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저의 느낀 점은 일단 영상을 많이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3kg에서 4kg 정도 감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소폭 감소한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그리고 저는 이 다이어트를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중간에 힘든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이 다이어트 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몸이 변화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뭐 이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영상 많이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박용 선생님의 영상도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나오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근육이 회복될 거고 지방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 주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제가 그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제가 몸소 느끼고 체험하면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저는 정책이라는 그걸 겪었잖아요. 열흘 정도를.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그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늘리고 섭취량을 더 늘렸더니 갑자기 빠지더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실제로 제가 직접 검증을 하니까 그런 과정도 이제 재미있었고 물론 괴로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또 제 기준에서는 좋은 숫자를 결과적으로 봤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주 재밌었다, 좋았다. 그리고 또 사실 정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대사가 떨어지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의 어떤 이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까지의 저희 루틴은 제가 생각했을 땐 꽤나 건강한 루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야식 먹지 않고 그리고 뭐
아침에 프로틴이나 이런 걸로 먹고 있으니 전체적인 하루 섭취 칼로리는 낮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점심에도 외식보다는 도시락을 싸는 걸 선호해서, 저 도시락은 뭐 밥에다가 닭가슴살 한 덩이, 그리고 뭐 간단한 반찬 한두 가지 추가해서 먹는다거나, 이렇게 되게 간편하면서도 되게 되게 저칼로리, 저열량의 도시락을 먹었거든요. 밖에서 외식할 때는 최대한 양 조절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녁에도 간단하게, 특히나 저는 이제 몸에 염증이 많아서 염증 스프를 지금 거의 한 3달 이상 계속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저녁 때 그런 것들로 이제 저녁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미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섭취 칼로리가 너무 낮고, 근데 그 와중에 운동은 또 너무 해. 운동은 뭐 원래도 주 2일 킥복싱 하고 뭐 러닝 하고, 사실 지금은 웨이트를 쉬고 있는데 그 전에는 웨이트도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뭐 주말마다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활동량이 적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루틴에 빠져 있었다. 근데 식습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건강하게 먹는 한편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식습관이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 그 나쁜 버릇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아침, 점심, 저녁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의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포만감 있게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먹어야 간식도 오히려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잠을 잘 자야 되고 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평일에는 늦게 자고 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일이 많아서 사실 7시간 자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6시간, 뭐 6시간보다 못 잘 때도 있고, 사실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도 못 잔 적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활 습관들이라던가 제 몸 컨디션에 이전보다 더 많이 좀 집중을 해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한테는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진짜 추천을 하고 싶고, 분명히 진행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식단이라 뭐 좀 드랍하고 싶고,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속상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제 정체기가 와서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좀 더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원하는 만큼의 좀 감량이 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을 한 번씩 좀 클렌징하는 목적으로 이 다이어트를 꼭 꾸준히,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할 예정이에요. 정말 만족스러웠고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됐어요. 앞으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나 자신을 좀 다듬는 데 있어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저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공적이었던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한 다른 포맷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